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달, 올해 마지막 달이죠. 토끼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럼 먼저 12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연살에 형살이 와 있는 이렇게 자묘형이죠. 이렇게 형살이 와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기도 하겠고, 또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많이 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 도화살 운에서는 그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 방송인이나 학원 강사, 영업직 같은 이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직업적으로도 크게 각광을 받는 좋은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도화살이다 보니까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 같은 그런 기회도 많을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형살이 와 있으니까 기혼자분들은 그 바람기를 나타내거나 풍류나 유흥으로 분란의 소지도 생길 수 있겠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옷을 벗는 동작이라 가지고 건강 이상이나 수술 같은 이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상당한 주의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2월달 한 달 동안 토끼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일세 61세 되시는 분들, 계묘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걸록지에 속하네요. 이 걸록지 같은 경우에는 부와 명예를 추구해 나가는 안정적이고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사업을 새로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3세, 73세 되시는 분들 신묘년에 태어나셨고 백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장신지에 속하네요. 이 장신지 같은 경우에는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도 있겠고, 취업을 하거나 시험의 준비,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도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집안일 모두 호전되고, 또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이도 많고, 조상이 흠등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25세, 85세 되시는 분들 기묘년에 태어나셨고 황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과 천간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주는 귀인이 오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들 이렇게 천간합까지 함께하네요.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당히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세상과 인연이 좀 끊어진 그 정도의 기분을 좀 느끼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 아니 무역이나 유학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던 그런 세상과 좀 단절되는 그런 기분도 느끼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지금까지 일궈오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7세, 97세 되시는 분들 정묘년에 태어나셨고 적색토기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역시 절지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49세, 109세 되시는 분들 을묘년에 태어나셨고 청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병지에 속합니다.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주는 좋은 기운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으로 조금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성격은 부드럽고 다정다감하지만은 공상도 많고 또 감정이 풍부해 가지고 심리적인 기복도 좀 많이 느끼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지금까지 하신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다음을 위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12월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3일날 화개살의 삼합이죠.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친구나 동료 사이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화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일날 같은 경우는 겁살이 원진입니다.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겁탈의 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좀 잃거나 빼앗기기 쉬운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르기 쉽겠고 건강상으로도 조금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니까 여러모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이렇게 원진살이 있다 보니까 부부 간의 갈등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일날 같은 경우는 제살의 충이죠. 이 제살 같은 경우는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이 꽉 막힌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추진하던 일에서 부침 있는 그런 기운 가운데 이렇게 충이 있다 보니까 각종 사고수나 순재수 더불어 그 부부 간의 갈등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6일날 천살이 육합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되기 쉬운데 이렇게 육합이 있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성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상당히 힘든 과정을 좀 성취시키고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7일날 같은 경우는 지살의 삼합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는 이동살이지만은 근거리 내에서 좀 이동이 있는 그런 기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있으니까 친구나 동료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이사를 하거나 직장 이동 변동 이런 중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좋은 기운일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일날 같은 경우는 연살의 자영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 기운이 있어 가지고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 소개팅의 기회도 좀 많을 수 있겠고 이성 교제가 조금 많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형살이 있다 보니까 손재수나 건강관리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더불어 그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1일날 망신살의 방합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가 조금 손상당하는 가운데 이렇게 방합이 있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선거나 시험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기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2일날 반한살의 방합입니다. 방합이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진이나 선거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나이별 운세 조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세 61세 되시는 분들 계면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천간으로 이렇게 무토가 오면은 천간 합이 돼 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좋은 기운일 수 있겠고 또 지지로 이렇게 사화나 묘목이 오다 보면은 귀인이 오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은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천간으로 정화가 오면은 충이 되는 그런 기운입니다. 천간충이 오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생기는 그런 기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천간중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천간중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천간 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귀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주변에서 손잡아 줄 사람이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이렇게 11일 같은 경우에 평운인데 귀인이 있으니까 좋은 기운을 받긴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죠. 자, 13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천간으로 병화가 오면은 천간 합이 되고요. 자, 지지로 임목이나 오화가 오면은 귀인이 오는 그런 기운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천간으로 을목이 오면은 천간충이 되니까 정신적인 갈등이 좀 있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13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간충이 오니까 평운인데 조금 안 좋은 기운을 받겠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5세 85세 되시는 분들 김연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천간으로 간목이 오면은 천간 합이 되고요. 지지로 자수나 신금이 오면은 귀인이 오는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김묘일주 분들은 충은 없네요. 자, 좋은 기운만 포함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세 97세 되시는 분들 정묘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천간으로 임수가 오면은 천간 합이 되고요.
자, 지지로 횟수나 유금요면은 천을귀인입니다. 요런 게 천을귀인이죠. 요런 게 천을귀인이고, 요게 천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거죠. 붉은색, 그죠? 요게 천간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있는 푸른색은 그 천간합이 됩니다. 천간합과 그 휘인이 오면은 좋은 기운으로 바뀌고, 천간중이 오면은 정신적인 갈등이 좀 생기니까 조금 나쁜 기운으로 바뀐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49세, 109세 되시는 분들이죠. 자, 천간으로 경금이 오면은 천간합이 되고요. 자, 지지로 이렇게 자수나 신금이 오면은 귀인이 오는 자, 그런 기운이니까 현재 운보다 좀 더 나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간중이 오면은 현재 운보다 조금 더 힘들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9일 같은 경우가 그렇죠. 보시면 평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천간이 중이 오다 보니까 평운이 약간 흉운으로 바뀌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3년 12월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그 12월 달 월운세와 그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